오전, 이명희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룸 한편에는 개인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고급 정장이 정성스럽게 다려져 걸려 있었습니다. 샤넬의 트위드 재킷과 에르메스 스카프, 그리고 이탈리아 수제 구두까지 완벽하게 코디된 세트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그 앞을 지나쳐 평범한 옷들이 걸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것 같네. 명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고급 정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명희가 선택한 것은 아울렛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법한 면, 블라우스와 검정색 슬랙스였습니다. 굽이 3cm도 채 되지 않는 편안한 가죽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던 명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장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르고 연한 핑크색 립스틱만 발랐을 뿐이었습니다. 평소 착용하던 까르띠에 시계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모두 빼고 나왔습니다. 결혼 반지마저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사님, 차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갈게요. 후에 연락하면 근처에서 대기만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5성급 호텔의 화려한 로비를 지나면서도 명희의 걸음걸이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공간이 일상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만 보였습니다. 호텔 직원들조차 그녀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선 명희는 구석진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을 만한 위치였습니다. 하나둘씩 모여드는 동창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명희는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살이 많이 쪘고 어떤 이는 머리가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모두 나이가 들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세월을 견뎌온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유난히 화려한 차림의 두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오랜만이다, 얘들아. 그동안 잘 지냈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네. 박미영과 최성희였습니다. 두 사람은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한정판 핸드백, 샤넬의 진주 목걸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까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막 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연회장 안의 시선을 한순간에 집중시켰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 주목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연회장 안을 둘러보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박미영과 최성희는 잠시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명희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명희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표정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너 이명희 맞지? 박미영이 과장된 반가움으로 소리쳤습니다. 도지사 부인인 박미영은 명희의 수수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명희의 옷에서는 그 어떤 고급스러운 표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명희, 넌 여전하네. 그동안 잘 지냈어? 최성희도 명희 옆자리에 앉으며 품평하듯 말했습니다. 명희는 이런 호텔 처음이구나? 도지사 부인인 박미영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명희의 소박한 모습을 보며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잘 지냈지? 박미영이 우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교육청장 부인다운 위엄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게 좋긴 하지. 요즘 정신없이 너무 바빠. 지난달에 파리에서 교육 포럼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이번 주는 뉴욕대 동문회 모임이 있어서 또 가야 해. 딸이 그쪽에서 교육학 박사 과정 중이어서 겸사겸사 가는 거지 뭐. 최성희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지난주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돌아왔어. 남편이 지역 발전 관련 세미나에서 연설을 했거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유럽 투자자들이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그녀들만의 대화로 변해갔습니다. 명희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명희야, 너 남편은 무슨 일 하니? 박미영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답을 예상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잠깐 하다가 지금은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명희의 대답을 들은 두 사람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래? 요즘 개인 사업이 참 어렵다던데 돈벌이는 좀 되니? 최성희가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작년에 옥스퍼드에서 MBA 마치고 지금 런던에서 금융 쪽 일을 하고 있잖아. 둘째는 한국대 의대 레지던트 중인데 의사가 좋은 줄 알았더니 잠도 안 재우고 너무 고생만 시키는 게 전문직 괜히 시킨 것 같아. 박미영이 우아하게 티컵을 들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비슷해. 딸은 스탠포드에서 국제관계학 전공하고 지금 유엔에서 일하고 있는데 엄마 품에 있지. 요즘 애들은 굳이 해외 나가서 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최성희도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두 사람의 자랑은 계속되었습니다. 박미영이 친절한 척 물었습니다. 명희는 애들 잘 컸니? 요즘 회사 들어가기 힘들다던데. 아직 취업 전이면 내가 좀 알아봐 줄까? 애들은 남편 사무실에서 조금씩 일 배우고 있어. 최성희가 은근히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명이야. 맞아. 자식은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제일이지. 돈이나 명예가 전부는 아니니까. 최성희는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노골적인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명희를 불쌍히 여기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조용하게 그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차분하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과묵한 성격은 그대로구나. 그러게. 그래도 겸손한 모습은 보기 좋네. 두 사람이 명희를 평가하듯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잠시 후 명희의 핸드폰이 울렸고 곧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그래. 다녀와. 로비로 향하는 명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희가 보이지 않자 더욱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비서와의 통화가 끝난 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명희는 밖에서 서서히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미영과 최성희가 화장실 앞 파우더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신도시 계획 확정되면 우리 쪽 땅값이 최소 3배는 오를 텐데 개발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 최성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담당 부서에 얘기해뒀어. 환경 영향 평가나 주민동의 같은 건 다 처리될 거야. 교육청에서도 신설 학교 부지 문제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공식 발표 나기 전에 명의 작업이나 잘해놔. 박미영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역시
도지사 안주인은 다르긴 다르다 얘. 그건 그렇고 우리 막내딸 교사 임용 건은 잘 처리되고 있지? 박미영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서울 강남 쪽 학교로 비공개 채용될 예정이야. 이번에는 최성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인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우리 조카는 내년에 입학인데 내년엔 조카도 부탁할게. 언제든지 얘기해. 그게 뭐 어려운 일이니? 최성희가 립스틱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명희는 좀 짠하네. 자식도 변변치 않아 보이던데. 어디 지방대나 다녔겠지. 뭘 알겠어? 학자금 대출 같은 거 갚으면서 서민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나저나 명희는 남편이 무슨 사무실 하는 걸까? 들은 것 좀 있어? 뭐든 하고 있겠지. 여자 팔자 디용박이라고 넌 복 받은 줄이나 알아. 남편한테나 잘해. 근데 명희 옷 입은 거 봤어? 빳빳한 게 동창회 나온다고 어디서 하나 장만했겠지. 나는 한참 언니인 줄 알았잖니. 나중에 연락 와서 친구라고 도와달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네. 자존심이 있지. 명희가 그 정도로 변했을까?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명희는 화장실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내부 정보 활용, 사립학교 특별 채용, 교육청과 도청 간의 유착관계까지 모든 내용이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참, 다음 주에 골프 모임 있다고 했지? 국회의원들도 몇 명 온다던데. 박미영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 남편이 주선하는 거야. 중앙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도 나올 거야. 너도 남편이랑 같이 나와. 교육 관련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진 후 명희는 천천히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조금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화장대 거울 앞에서 잠시 자신의 모습을 정리한 후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명희를 보며 두 사람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희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그때 명희의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핸드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여사님, 도착했습니다. 나오실 때 연락 주시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명희의 문자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무언가 궁금한 듯 시선을 보냈습니다. 나 먼저 일어날게. 명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동창회가 시작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벌써? 더 있다가 가지. 최성희가 아쉬워했습니다. 실제로는 명희를 더 관찰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입에 좀 안 맞니? 아니면 자리가 좀 불편한가? 박미영이 명희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좀 멀어서 그래. 차 안 갖고 왔니? 응. 딱히 내가 운전할 일이 없어서. 명희야, 사는 동네가 어디야? 최성희가 호기심 있게 물었습니다. 그냥 경기도 외곽 쪽이야. 한적한 곳이라서 조용해서 좋긴 한데 한 번씩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명희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더 있다가 가지. 택시비 내가 줄게. 더 있다 가라, 명희야. 아냐. 갑자기 처리해야 할 것들이 생각이 나서 급히 가봐야 할 것 같아. 명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먼저 갈게. 오늘 정말 반가웠어. 명희가 자리를 떠난 후 두 사람은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다는 애를 굳이 왜 잡니? 너도 참. 멀다잖아. 요즘 택시비도 만만치 않다는데. 자기랑 어울리지 않는 자리라 불편해서 그러는 거지. 가게 놔둬. 네가 제일 왜 신경 쓰니? 짠하잖아. 집도 멀다던데. 얼마 먹지도 않고 일어난 것 같아. 박미영이 한심하다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명희는 연회장을 나와 호텔 로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손님들이 이용하는 메인 출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VIP 전용 구역으로 향하는 복도였습니다. 여사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김비서와 호텔 매니저가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의 시선을 피해 별도의 통로로 안내받는 명희의 모습은 동창회장에 있던 그녀와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고 당당했습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명희는 특별 출구로 향했습니다. 일반 손님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경로였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는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내려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이쪽입니다. 김비서가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명희는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호텔 직원 몇 명이 깍듯이 인사하며 배웅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호텔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들었던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엿들은 내용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김비서, 네. 여사님 말씀하세요. 교육청장과 도지사에 대해 뒷조사 부탁할게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여사님? 소속당이 어디인지, 최근 인사 관련 문제나 부정적인 소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외부 압력이나 인사청탁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그쪽 지역 재개발 관련해서도 자세히요. 비공식 루트도 상관없어요. 네. 바로 조사해서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명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는 조용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 안에서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들었던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엿들은 내용들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 교사 특별 채용,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그들의 진짜 생각들까지 30년 전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인 최무혁이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 명희는 아이를 업고 새벽 배달 일을 나갔었습니다. 동창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자랑할 때 명희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최무혁이 번번이 낙선할 때마다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 시절들이 생생했습니다.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의 기쁨도 잠시, 정치는 험난한 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최무혁은 원칙을 지키려다 당내에서 고립되기도 했고 단식 투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명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무혁은 정치권에서 확고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여러 번의 재선을 거치며 당내 실세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교육청장이나 도지사 같은 사람들도 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명희 역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권 내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늘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정치인 부인 모임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언론에 나서는 것도 피했습니다. 대신 뒤에서 최무혁을 든든히 뒷받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신뢰했고 조용한 힘을 인정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명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 최무혁은 늦은 시간에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 내용들을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했습니다. 1시간 후 비서가 들어와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여사님, 말씀하신 2명 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사 관련해서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의혹도 있습니다. 명희는 예상했던 바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지사 교육청장 연락해 보세요. 오늘 저녁 늦게라도 시간 내서 들어오라고.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대표님도 곧 도착하십니다. 1시간 후 명희의 집 거실에는 박미영의 남편 김교육청장과 최성희의 남편 이도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명희와 최무혁 앞에서는 긴장한 모습을 감추려 했습니다. 명희가 남편인 최무혁과 함께 나타나자 두 사람은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 그의 위치가 어떤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늦은 시간에 부른 건 아닌가요? 명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사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와야죠. 김교육청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명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한 내부 정보 유출, 교사 특별 채용권, 그리고 골프 모임을 통한 로비 활동까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도지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인분들께서 입단속을 잘하시도록 당부드리고요. 두 사람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들은 내일 당사로 들어오게. 시간이 늦었으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들 가보게. 두 사람을 돌려보낸 후 명희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 둘은 아직도 지저분한 짓들을 하고 사는군. 최무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겠구만. 명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교육청장과 이도지사는 각각 집에 돌아가 아내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놈의 여편네가 진짜 머리가 돈 거야? 도대체 그동안 밖에서 뭔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닌 거야? 김교육청장이 박미영에게 다그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옛날 친구들이랑 이야기한 것뿐인데. 신도시 개발이며 교사 임용 얘기들도 다 했다며? 박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대표님 귀에 이미 다 들어갔다고. 마찬가지로 이도지사의 집에서도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지사는 최성희를 다그쳤습니다. 당신, 그놈의 입, 그게 그렇게 단속이 안 돼? 내부 정보 얘기, 골프 모임 얘기 다 했다며.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자. 집안 다 말아먹고 싶어. 두 집에서는 그날 밤 늦도록 부부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박미영과 최성희는 밤새 누가 그 말을 들었을지 추측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박미영과 최성희는 과일 바구니와 선물 상자를 양손에 들고 명희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명희가 그 여사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동창 중 누군가가 들었을 것이라 추측할 뿐 어떻게 이곳까지 이야기가 흘러들어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평소와 달리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희 집의 대문은 견고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최무혁 대표님 댁이시죠? 저는 도지사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박미영이 인터폰에 대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여사님을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인터폰 앞에서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5분 정도 기다린 후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께서 외출 중이십니다. 이 비서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언제쯤 귀가 예정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최성희가 간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최성희가 말했지만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박미영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최성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허탈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장 부인, 도지사 부인이라는 지위를 가진 그들에게는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미영과 최성희는 번갈아 가며 명희 집을 찾았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대문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 말을 들었을지, 혹시 상대방이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말을 했을지 추궁했습니다. 혹시 너가 여기저기 떠들고 다닌 거 아니야? 돌았니? 입이 싼 건 내가 아니라 너지. 평소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탓했습니다.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명희는 정원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대문 너머로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창회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들이 이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동창 중 누군가가 자신들의 대화를 엿들었고 그것이 우연히 최무혁 아내에게 전달되었다고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도지사에게도 당 차원에서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박미영은 남편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최무혁은 원칙주의자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소신파였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계산보다는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는 성격으로 당대표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당회의에서 최무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시도와 인사청탁은 명백한 부정부패 행위였습니다. 결국 김교육청장은 사임했고 이도지사는 당내에서 중요한 보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남편들로부터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박미영과 최성희는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며칠 후 박미영과 최성희는 더 많은 선물을 들고 다시 한번 명희 집을 찾았습니다. 고급 과일 바구니, 한정판 화장품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연한 표정으로 인터폰을 눌렀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 놀랍게도 명희가 직접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명희, 너가 여기 왜 있는 거야? 너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박미영이 명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이 인사는 나중에 하고 우리 여사님 만나러 왔는데 안에 계시니? 최성희도 명희를 마치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물어봤습니다. 명희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서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명희를 밀치고 지나가며 정원을 통과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의 화려한 인테리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박미영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명희야. 너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동창회에서 퍼진 얘기라면서 명희가 이 집에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최성희도 눈을 가늘게 뜨며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너 동창회에서 우리 얘기 들었니? 최성희는 의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화장실에서 우리가 한 말, 너가 여사님한테 고자질 한 거 아니야? 박미영도 명희에게 다가서며 추궁했습니다. 범인이 너였구나. 너가 말한 거였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명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미 일이 이렇게 된 거. 넌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 근데 명희 넌 손님 오셨는데 마실 것도 내오지 않고 뭐하고 있니? 박미영이 명희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직도 명희를 그 집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음료를 2잔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으며 계속 명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여사님 성격이 어떠시니?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신 것 같으신데 오늘은 여사님 못 빼고는 못 돌아가. 명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비서가 나서려 했지만 명희는 손짓으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았으니까 너희들 이제 그만 돌아가. 명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비서님, 2분 배웅해 드려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비서가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사님, 손님들이 들고 오신 것도 같이 내보내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미영과 최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추궁하고 비난했던 그 명희에게 비서가 여사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명희한테 여사님이라고 했어? 박미영이 당황하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이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명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최성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명희에게 명령하듯 말하고 비웃고 조롱하던 말들이 순식간에 되감기듯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갑자기 명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명희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길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최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남편 어떻게 안 될까? 우리 진짜 몰랐어. 우리 어릴 때부터 친구였잖아, 명희야. 나 원래 어렸을 때부터 푼수인 거 너도 알잖아. 최성희는 무릎을 꿇으며 명희의 치마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박미영은 최성희의 기류를 읽고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는 순간을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를 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거칠게 굴던 박미영의 얼굴은 어느새 고개를 떨구는 비굴함이 얹혀 있었습니다. 내 남편 당해서 쫓겨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 진짜 망한단 말이야. 아무런 미동도 없는 명희를 보며 박미영은 갑자기 울면서 명희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남편 지금 당해서 징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너밖에 못 막는 거 너도 알잖아.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박미영과 최성희는 결국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로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절망적으로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굽힌 적 없던 그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명희야, 제발 살려줘. 명희는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비서와 보안 직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두 사람은 명희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대문은 곧 닫혔고 사전은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박미영과 최성희는 번갈아 가며 명희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두 사람은 대문 앞에 서서 명희의 이름을 불렀지만
비서가 나와서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여사님께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박미영이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명희에게 받은 충격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박미영은 피곤한 표정으로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통합당 최연수 대변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박미영이 무심코 TV를 바라보는 순간 화면에 나타난 남성의 얼굴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박미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TV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최연수 대변인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엘리트 정치인으로 뭐, 하버드? 박미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수석 졸업한 후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최연수 대변인은 박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국 옥스포드 재학 중에는 정치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영국 현지 정치인들과 네트워킹을 쌓았습니다. 박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청이야, 지금 당장 9시 뉴스 봐. 왜? 무슨 일이야? 명희 아들이 나온다고. 지금 TV 뉴스에. 명희 아들이? 왜? 대한민국 통합당 대변인이래. 심지어 하버드 박사래. 전화 너머로 최성희가 급히 TV를 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만 32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정치적 식견과 세계 국어 완벽 구사 능력으로 세계 국어? 32살의 당 대변인? 최성희의 비명이 전화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인 최무혁 의원과 함께 차세대 정치 명문가로 주목받고 있는 최연수 대변인은 지난해 젊은 정치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대 나왔을 거라고 했던 애가. 박미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네, 미영아. 명희가 그때 남편 사무실에서 일 배운다고 하던 게 32살의 당 대변인이면 차기 국회의원은 확실하고 어쩌면 장관까지도. 두 사람은 전화기를 든 채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무시했던 가족이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최상위 엘리트였다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달이 지난 후 동창회 산악대회가 열렸습니다. 명희는 이번에도 수수한 등산복 차림으로 참석했습니다. 박미영과 최성희는 명희를 보자마자 달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을 눈치챘습니다. 최성희가 먼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경호원이야? 영희 진짜 멋있다. 박미영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입 좀 다물어. 헛소리 하지 말고 이번엔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명희 주변에는 항상 몇 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등산객 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보안 요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명희가 정말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산행이 시작되자 명희는 다른 동창들과 함께 천천히 산을 올라갔습니다. 박미영과 최성희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명희의 이름을 불렀지만 명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성희가 물병을 들고 다가가도, 박미영이 간식을 들고 가도 명희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박미영이 명희에게 다가가려 할 때마다 등산객 차림의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사이를 막았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쟤네 또 뭐야? 맨날 잘난 척만 하더니 무슨 일 있었나 본데? 박미영이 저렇게 굽신거리는 거 처음 봐.
꼴 좋다. 뭔 일인지는 몰라도 지들끼리 으스대더니 쌤통이지 뭐. 하산할 때까지 박미영과 최성희는 명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려 했으나 명희는 끝까지 그들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무시했습니다. 산악대회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할 때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며칠 전 TV에서 봤던 바로 명희의 아들 최연수였습니다. 이명희 여사님, 산 오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연수는 명희에게 다가가며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녀석이 참, 여사님은 무슨, 바쁠 텐데 뭐하러 이 멀리까지 왔어. 최연수는 환하게 웃으며 명희의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우리 명희 보고 싶어서 왔지?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다 컸을까? 엄마, 근처 맛집 있다는데 오랜만에 같이 백숙에 도토리묵 먹으러 가자. 다리 많이 아프지? 명희 여사님, 업어드릴까요? 그만해라, 사람들이 다 보잖아. 명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둘은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식당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당 대변인이 직접 어머니를 마중 나와 손까지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미영과 최성희는 자신들의 차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무시하던 동창이 이제는 자신들이 우러러봐야 하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백숙을 먹던 중 명희는 문득 동창회에서 들었던 박미영과 최성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연락 와서 친구라고 도와달라고나 안 했으면 좋겠네. 결국 도와달라고 매달린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이 한때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의 운명을 말 한마디로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